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 충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4% 하락한 25,090.4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1% 내린 2,779.4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9% 하락한 7,746.3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는 0.89%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는 0.01% 올랐고 나스닥은 1.32% 상승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주요 기술 제품 등 1,102개 품목 5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에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 기술 제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중국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발표 직후 동일한 규모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무역 관련 합의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와 급격한 달러 강세, 주요 산유국 증산 전망이 겹치면서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2.7% 급락한 65달러 6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WTI는 1%가량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접고 포드의 차량 생산 차질 탓에 예기치 않게 감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5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2% 증가였습니다. 5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로는 3.5% 증가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지난 주말 마지막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충돌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양국이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89% 하락한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1%, 1.3%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후속 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남북 경협주 찰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살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미칠 타격, 그 영향력까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한 주간 있을 이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주요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논의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남북경협주 투자 전략 살펴봅니다. 금주에 있을 내년도 MSCI 지수 편입 비율 결정과 또 오펙 정기총회와 관련해 관전 포인트 짚어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봅니다. 예, 지난주는 이른바 슈퍼위크로 불렸던 한 주였습니다. FOMC가 있었고요. 또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 회의,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대형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계 심리가 작용하면서 남북 경협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또 FOMC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던 한 주였는데요. 먼저 지난주 이슈 정리부터 도와주십시오, 대표님. 네,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에 미쳤던 이슈 크게 분류하면서 크게 세 가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치적인 이슈와 그리고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로 크게 그 흐름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었죠.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가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라면 6월 13일 휴장 이후 6월 14일, 15일 양일에 걸쳐서는 글로벌 FOMC를 비롯한 22 통화정책회의, BOJ 통화정책회의까지 아우러지면서 전반적인 통화정책, 통화 이슈가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런 엇갈린 시장 내 반응이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좀 자세한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 전체적인 로드맵도 사실상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큰 흐름에서 어떤 그 선언적 발표만 했을 뿐, 구체적인 그 비핵화랄지 아니면 전반적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많은 여지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면서 시장 내 사실상 다소간의 좀 실망 매물, 또 한편으로는 차익 매물이라고 해도 관여할 듯 싶은데요. 이런 어떤 그 상반된 그런 부분들이 시장 내 크게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였고요. 지방선거가 있었던 6월 13일 휴장 이후 14일, 15일 양일간에는요. FOMC 회의와 22 통화정책회의, BOJ 통화정책회의가 연달아 시장 내 영향을 주면서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FOMC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하지만 문제는 22 통화정책회의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러화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슈 제기를 이미 좀 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FOMC는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벌어진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사실상 금리 긴축 스탠스는 계속 이어가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은 2019
2019년도 여름 이후부터 하겠다라는 다소간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FOMC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통화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소위 말하는 달러와의 강세를 상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지만 ECB에서는 다소간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달러와의 강세를 조금 더 부추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분명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난주에 외국인 일단 통화정책 회의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되어서 다소간의 좀 자세한 어떤 그 내용이 부족했다라는 미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지난주 한 주 동안 1.2조 원 가량의 순매도로 다시금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에 무역 분쟁까지 조금 더 가세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가장 컸었던 종목 1.2조 원의 순매도 중에요. 무려 삼성전자 순매도가 7,400억 원 가까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LG화학이 1,30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예. 현대자동차가 1,100억으로 3위를 차지했다. 결국은 삼성전자 7,400억, LG화학 그리고 현대차를 팔았다라는 부분. 일단 시가총액 대형주와 그리고 업종 대표주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이벤트들 조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벤트 20날 수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MSCI 당장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2019년 MSCI 특히나 우리는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기에 신흥지수 편입 비율과 신흥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되는 국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 A주가 신흥국 편입지수에서 약 한 20% 정도로 확대 편입이 재편성이 2019년부터 된다라면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6월 1일 지난 6월 1일에 이미 3%가 확대 편입이 됐고요. 이번 9월 1일 역시 또 한 차례 3% 확대 편입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내년 2019년 이번 이제 그 수요일이죠. 결정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외국인의 우리 시장으로부터 이탈 가능성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 신흥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현재 이슈와 쟁점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펙 정기총회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한 2-3주 전부터 사우디랄지 아니면 러시아랄지 감산 시기가 내년도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의 합의 기간 연장은 없다. 이제 오히려 증산 쪽으로 이제 서서히 관심이 쏠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은요. 그냥 원자재 가격이 최근 상승을 해주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물가 상승률로의 영향을 끼쳐 주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다소간 조금 좀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통화 정책의 기본 목표가 물가와 고용이기 때문에 물가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 변화는 전반적인 통화 정책을 다소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두 번째는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디커플링 양상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히나 원자재 가격의 동향은 신흥국 경기 상황에 상당 부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좀 이런 말씀 좀 드려보죠. 미중 무역 전쟁이 지난 주말 새롭게 다시금
재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서서히 이제 관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당장 지난주에도 우려감이 컸었고 오히려 시장은 변동성이 크니까요, 거래 대금이 상당 부분 늘어납니다. 5월달 평균 거래 대금이 9조 원을 넘었다라는 그런 소식, 7년 4개월 만에 9조 원을 넘었다라는 그런 소식 이미 접하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시장 내 어떤 그 변동 국면, 이로 인한 수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 업종이 되겠습니다.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 좀 관심의 폭을 좀 넓혀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투자 전략일 수 있다라는 부분 우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금주 이슈를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사상 최초였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로 이 후속 논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소멸이 됐다라는 인식 속에 남북 경제 협력주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을 맞았는데요. 이제는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일단 후속 논의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끝난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조만간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예. 계속되는 어떤 후속 논의들, 한반도 지정학적 어떤 지정학적인 정책적인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 지난주부터 남북 경협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출회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게는 3배, 많게는 6배까지 상승하는, 근데 펀더멘탈한 변화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기서 이제 이 시점이야말로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주가의 상승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남북 경협주와 관련된 차별화 그리고 슬림화 가능성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비핵화와 경협 내용, 특히나 남북 경협주와 관련된 경협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어떤 그 기대감만에 의한 상승, 분명히 그 기대감이 거쳐질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 일단 후속 논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남북 경협주를 바라보실 때는 좀 중장기적인, 당장은 아마도 어떤 그 영업이익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오히려 투자 쪽에 많이 되면서 현금 지출이 많이 늘게 되면서 회사의 재무제표는, 관련 회사들의 재무제표는 오히려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꼭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투자 전략, 차익 실현과 관련해서 시장 매물 주의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감과 펀더멘탈, 이 사이에서 과연 지금 시점이 기대감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시점이냐, 아니면 이제 서서히 시장 눈을 똑바로 뜨고 오히려 펀더멘탈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기대감과 펀더멘탈 이 사이에서 어떤 위치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북미 실무회담 앞으로 예정 상당 부분 디테일하게 이제 나올 예정에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뉴스플로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예. 뉴스플로우 이건 멈춘 끝난 이벤트는 아직 아니고 계속되는 이벤트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두 가지 가장 큰 이슈를 앞서서 꼽아주셨습니다. 2019년 MSCI 지수 편입 비율 결정과 함께 오펙 정기회의를 꼽으셨는데요. 일단
일단은 2019년 MSCI 지수 편입 비율 결정이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대비를 미리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비율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1일부로 진행이 됐었고요. 우리 시장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금주에 쓸 이 두 가지 이슈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예, MSCI하고 오펙 회의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MSCI가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MSCI는 앞서 최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2월 1일부로 3% 추가.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9월 1일부로 3% 추가. 이 부분은 작년 6월 달에 결정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6월 20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MSCI 신흥지수에 편입이 되는, 새롭게 편입이 되는 국가의 결정과 편입이 되어 있는 국가들 간의 포트폴리오의 지수 비중에 대한 조절이 이번 20날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이번 20날 진행이 되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MSCI 신흥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글로벌 자금은 대략 1조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신흥지수의 국가별 편입 비율 조정, 이 부분에 과연 이제 이 관심사는 신흥지수 내에 중국 A주가 추가로 확대돼서 편입이 될 것이냐의 여부, 또 한 가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신흥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될 것이냐의 여부와 새롭게 편입이 된다라면 몇 %의 비율로 사우디가 편입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주요 관심사일 것이다 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MSCI 추종 그 자금이 약 한 1조 2천억 달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맞는다라면 신규로 중국 A주의 편입 비율이 20%로 확대가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비율은 한 0.5%가량 축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으로부터 약 한 3조 원 가량의 이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우디가 새롭게 신흥지수 MSCI EM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면 이 역시 추가적인 3조 원의 이탈 가능성, 합산이 된다라면 약 한 6조 원의 이탈 가능성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보시면서요. 지난 5월 중순부터 사실상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난 6월 1일부터 새롭게 편입이 된 중국 A주와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때 우리가 예상된 금액은 약 한 4천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외국인들의 이탈, 5월 중순부터 우리가 조금 좀 고생을 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두 가지 이슈 각각 3조 원의 추가 이탈. 시장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펙과 관련된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지금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감산 합의가 계속돼서 연장이 되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중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감산 합의가 증산 합의 쪽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60달러 선까지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국제 유가가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 속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원자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제 원자재 가격은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가는 통화 당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간 정책 목표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 어떤 그 흔들림을 가지고 왔었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흔들림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금리 인상의 횟수, 점도표와 관련해서 3회 인상이 아닌 4회 인상 쪽으로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서 앞으로 9월과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만에 하나
국제 유가가 조금 좀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통화 정책의 어떤 그 혼조 양상,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달러화의 다시금 재강세, 이게 이제 22의 통화 정책, 통화 스탠스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상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 선진 증시와 신흥국 증시, 그리고 선진국 경기와 신흥국 경기, 다소 좀 디커플링 양상 가능성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재점화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시장 내 어떤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면 선진국 경기와 신흥국 경기, 그리고 선진국 금융시장과 신흥국 금융시장, 다소간 좀 디커플링 양상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여기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그 변동성 역시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라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의 태도는 우리가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난주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원인이었죠. 이 이슈 좀 보겠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중국에 대한 무역 관련 대통령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중간재 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결국 우리 시장, 우리 경제로 어떻게 타격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예. 두 가지죠. 미중 무역 전쟁의 재발화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그 우려감의 증폭,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축이 한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경제를 구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의 영향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지금 현재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일단 500억 달러 어치의 어떤 그 관세 부과 25% 부과 예고를 이미 했고요. 그중 340억 달러는 이번 그 6일부터 바로 이제 적용을 시키고 7월 6일이죠. 7월 6일부터 적용을 시키고 그 이후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서히 이제 부과를 해 나가겠다라는 단계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맞대응을 바로 중국에서 나타났습니다. 동등한 금액의 보복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부분. 특히나 농산물 쪽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중에 중간재 비중이 약 한 80%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부분. 그 80%. 만약에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와 관련한 스타디를 했습니다. 80%. 만약에 중국의 수입품 500달러에 대해서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가 된다라면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은 한 10%가량 줄어들 것이다. 10%가량 줄어들게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한 282억 달러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전체 수출의 약 한 20%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문제는 과연 어떤 업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일까? IT 업종과 전자, 장비,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이미 지난 주말 발간이 되었다라는 부분 좀 생각 좀 참조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IT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실적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 시장 내 이슈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 7,400억 원이 나왔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와도 2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하향 조정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IT 업종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부분 좀 미리 좀 참조해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제 관심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이냐인데, 뭐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제 중장기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대내적으로 소비와 고용도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다소간 좀 애매하게 나온 바람에 달러화의 방향성, 확실히 강세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에 따른 변화 부분, 시장의 변화 부분, 생각, 분명히 이번 주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경협조와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슈에 대한 뉴스 플로우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영역 건너에 넣어둬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수출주와 대형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중간재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업종들, 중국 소비재하고는 분류가 되죠. 이 부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MSCI 지수 편입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장기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부분 염두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요. 오펙 관련 회의와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주의 움직임 역시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증시 전반적인 환경 변화, 이번 주는 증시의 전반적인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특히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어느 때보다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2분기 실적, 이와 관련된 증권업종 탄탄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미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중국 관련주가 아닙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예. 분명히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주의 출발점에서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미국 지수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저번 주 말에 좀 많이 밀렸던 형국이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선물 일봉상에서의 추세 지지력까지 다 온 상태고요. 야간장 때 약간의 추가적인 저항들 뚫고 내려온 이후에 약간의 반등 주고 끝난 상태입니다. 여전히 윗구간들 저항들 강력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아직 주중에서 얘네들 아래자리들 308지수를 깨지 않으면 우선 얘네들은 지지력을 봐줄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는 307지수 지지력에 312지수 저항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볼 생각이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은 307지수 아래로 빠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수렴 보합권에 그대로 들어서 중심 노름을 하게 되겠죠. 이 구간들 일봉상에서 수렴 안 구간이 한 10호 내외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도 다시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에 대한 인지를 할 생각이고요. 우선 빠지기 전까지는 이 구간에서 하방 제약, 한마디로 하단부를 크게 낮추지 않고 보합권 뛰면서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전일 거래일 때 310지수 후반 자리들이 강력한 저항들이었고요. 빠진 이후에는 반등을 줄 때 지속적으로 막혀있던 구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308부터 307지수까지 오늘 지지력 예상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저항은 310, 그 다음에 2차 예상저항 312지수로
보고 대응을 하겠다. 단 하반 경직성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반등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윗구간이 강력하다면 추가적인 저가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권이라는 설정 하에 하방 경직, 하방을 낮추면 반등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보시고 장중의 움직임들 좀 더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내동매매로 매수 매도를 지속적으로 바꾸면서 쫓아가기보다는 전략을 세우셔서 손절라인과 그 다음에 어느 기준을 넘어가야지 내가 좀 안정감 있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기준을 못 넘어오면 추세가 더 날 수 있는지를 기준을 설정해서 싸우는 보합권 매매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해외 선물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유로존에 강세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계속 견제하면서 봐야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합권 매매 전략들이 유효한 상태인데 그림들은 움직이고 보합권에서 한 번씩 추세가 나는 형태죠. 여전히 올해는 달러의 강세에 초점을 맞추고 1월 달부터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2지수, 93지수가 지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94지수로 안착한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예상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4지수 후반을 바로 안착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보합을 뛰다가 아래 구간까지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반등을 줄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바로 보합을 뛰다가 나중에 다시 돌파를 시도할 건지를 예상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가를 바로 경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굉장한 큰 싸움들이 있었죠. 하기 때문에 상단부 제약의 아래 구간들 지지하고 지속적인 보합을 뛸 가능성이 높은지를 우선 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94 초반 지수까지 밀리면 다시 그때 매수 강세를 다시 보는 게 좋겠지만 여전히 걔네들은 2, 3일 최소한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거는 이 구간들 추세 저항의 혼조세의 아래 구간을 칠 수 있냐 없냐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반등했을 때 반등의 매도 단타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추세 하단부 지지력에서 눌림 매수 쪽 짧은 손절이 가능하겠죠. 롱포는 여전히 윗구간에서 1차, 2차를 보셔야 되고 아래 구간에서 반등을 1차, 2차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혼조세가 좀 월요일, 화요일 날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기보다는 익절 잡고 단타부터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유로 FX 보겠습니다. 유로 FX 우선은 윗구간들 속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우선은 얘가 6월물이죠. 이제 9월물로 바꿔서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은 6월물로 설명을 이제까지 드렸기 때문에 이해도를 위해서 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윗구간들 지지력이 받쳐주는지 속임인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요. 얘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하단부들 그리고 이거는 저번 주에 체크를 해놨던 구간들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마디가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바로 갱신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로 FX도 저가를 바로 깨는 건 어려울 거다. 1.15000 때는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의 혼조세 이후에 윗구간을 한번 치고 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만 계속적으로 저가를 깨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거냐에 대한 관점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반등을 노려봐도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기준들은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1.16500 때 예상 저항을 둘 거고요. 얘네들은 9월물 기준으로 보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 9월물 기준으로 아래 구간들 깨지 못하는 강한 매물대 지지력들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눌림 매수 전략이 통하겠죠. 그 다음에 추세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 구간에서 쫓아가는 건 위험하고요. 저가 매수에
고가가 올라왔을 때 1.18000대 매도를 잡으면 굉장히 좋은 구간들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혼조세에서 방향이 추가적으로 아래인지 위인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이 구간 안에서 갖고 노시겠다면 짧은 손절의 매수, 그 다음에 반등 매도의 짧은 손절, 그 다음에 마디를 두 개로 나눠서 공략하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좀 매매를 해보셨다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일봉상에서의 추세 하단부 채널이냐 아니면 추세를 막아내는 싸움들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눌림 매수 64.50대부터는 지속적인 매수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67달러 초반부터는 반등 매도 전략을 펼쳤었죠. 자, 저희가 20까지 기다리다가 안 와서 10부터 매도를 드렸었고 다시 80대 재매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간들 깨면 얘네들은 저가를 깨러 가는 그림들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매수와 그 다음에 매도가 싸우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혼조세 보합을 예상하면서 67.20을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인 매도를 본다 해서 저번 주에 매수를 끝내고 매도로 돌려서 보기 시작했죠. 자, 그게 시원하게 성공하면서 다시 저가를 깬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65달러 예상 저항을 두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64.50부터 65.50 두 마디 딱 자리를 두 개로 보는 거죠. 64.50 저항이냐 65.50 저항이냐. 자, 그렇다면 우선은 1차적으로 64.50 저항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는 추세의 저항들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우선은 반등을 지속적으로 노려주시라. 그리고 나서 미장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걔네들 추세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혼조세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65달러를 맞고 다시 재매도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 똑같죠. 지속적으로 확산 보았고 매매 전략이 유효한 상태였고요. 이 월요일 오기 전에 금요일부터 저번 주는 수령 구간의 전략들, 그 다음에 걔네들 매도를 쳐서 이절로 끌고 가는 전략들이 통했었고, 저희도 그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물론 유로 달러처럼 윗구간들 예상 지지력들 저항이 굉장히 속임들이 어중간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매수가 약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추세를 밀어내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렴 안에 들 건지 아니면 얘네들을 뺄 건지죠. 한마디로 달러 강세가 바로 일어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합해서 매수를 준 이후에 빠질 건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서 개인들한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걔네들 그래서 마디가를 나눠서 배팅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렇습니다. 오늘은 1290달러 그 다음에 1284달러 두 자리 저항을 갖고 있고요. 우선은 유로 달러와 마찬가지로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하반 경직에 일봉상에서의 추세의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혼조세를 예상하고 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 눌림에서 매수 반등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미장에서 추가적으로 1290달러 정도 오게 된다면 이 구간부터 반등 매도 전략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오전 월요일 화요일 얘네들이 저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1차는 지금 자리, 그 다음에 2차는 1290달러까지 가능성을 보시고 1차 저항이 강한지 2차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테스트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미장 때는 우선은 반등을 추가적으로 충분히 준 아이들은 최소한 급락자리의 절반 정도부터는 다시 추세 쪽으로 돌려서 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물론 확인하는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 정도의 시황으로 여러분들이 자리값에서의 대응이 유용하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이 시각 특징주까지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